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분단 극복과 평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잠시 후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한국교회의 신앙의 뿌리를 찾아 믿음의 역사를 찾아가보는 시간, 믿음의 유산. 오늘은 순국 선열의 애국정신이 깃들어 있는 매봉교회의 믿음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서울시민 6,500여 명이 서울광장을 사용하도록 동성애 단체에게 빌려준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발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에드버켓 코리아 사무총장이신 고영일 변호사와 함께 고발장에 담긴 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강원 목사입니다. 한국교회의 침체를 돌파하기 위해 참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한 교단에서는 주일 성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서 캠페인까지 벌여야 하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현주소라고 생각하니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겠죠. 주의를 지키고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다져진 신앙의 기본기, 바로 우리 자신부터 점검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7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국내 뉴스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올해 광복 70주년과 분단 70년을 맞아 국내외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 중인데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분단 극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서 한국교회의 역할을 되짚어봤습니다. 유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가 분단 극복,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주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입니다. 분단 70주년을 맞아 평화와 통일을 생각하다를 중심으로 발제에 나선 경남대학교 김근식 교수는 현재 남한과 북한은 체제 경쟁과 체제 유지를 위해 군사적 긴장 고조와 무제한의 군비 경쟁을 하고 있다며 현재 한반도 평화는 실종됐고 문제는 분단 이후 세대의 분단 불감증이라며 분단의 일상화를 지적했습니다. 그런 분단이 일상화되는, 정상화되는 이 과정에서 더더욱 한반도와 동북아가 화해와 협력과 평화와 연대보다는 적대와 대결과 긴장과 고조로 흐르고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김근식 교수는 한반도 평화의 복원은 절실하다며 관계의 평화와 남남 갈등이 없는 내부의 평화가 필요하고 그 중심에 한국교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분단 70주년을 맞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는 분단과 반공에 안주하기보다는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통일의 길로 가는데 교회가 앞장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 교수의 발표 후 교계와 여성, 청년 등 다양한 패널들이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아시아교회 여성연합회 이문숙 총무는 남북이 주도의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하고 여성이 이 과정에서 다각도로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색동교회 송병구 목사는 예배와 생활, 내적 경건과 외적 행실이 일치라는 신앙과 삶의 기본에서 출발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교회협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한국 사회 전반에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평화 정착을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모색하는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1년 중 날씨가 가장 무덥다는 대서와 중복은 원기를 보충하려는 사람들의 육류 소비량이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우리의 식탁을 풍요롭게 하는 축산물이 사육되고 있는 환경을 생각하면 육식에 대한 고민도 생기는데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물, 기독교인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최은원 기자가 전합니다. 복날이 있는 여름 시즌은 축산물 업계에서 최고 대목으로 꼽힙니다. 복날 닭고기 매출은 평소보다 20-30% 정도 늘어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입니다. 육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들의 고통이 높아지는 것도 당연지사. 여름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우리나라 동물보호단체들은 특히 비좁은 공간에서 사육되는 공장식 축사 방식에 반대하며 국내 축산농가의 사육 환경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평생을 그 발을 땅에 디디지 못하는 상태에서 뜬장에서 살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그러니까 음식물 찌꺼기가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를 먹어요. 그리고 죽는 과정은 굉장히 잔인한 방식으로 도살을 당하는 겁니다.
지난 5월 말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종교 동물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는 개신교와 가톨릭, 불교, 원불교 등 4개의 종교 학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서 일을 할 때 많은 의문 중에 하나가 종교의 본질은 생명 존중인데 어떻게 우리나라의 종교들은 동물 학대 또는 동물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나서지 않는가가 너무 의문이었어요. 기독교 강사로 참여한 이화여대 장윤재 교수는 기독교인들이 동물에 대해 잘못된 성경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교수는 기독교인들이 통상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과 달리 성경에서의 동물은 사람의 먹이가 아닌 사랑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소개하고 동물을 핏째 먹지 말라는 창세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상기시키며 기독교인들이 지금의 육식 문화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교수는 필요 이상의 육류 소비가 결국은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고통이 된다며 고기 없는 주일 운동과 하루 한 끼 채식 운동 등 대안적 먹거리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게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실천으로 하나님 지으신 창조 세계를 사랑하는 저는 기독교인들의 저는 아주 책임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기 자체를 먹느니 안 먹느냐는 그런 이상한 논쟁이 아니고 지금처럼 핏째 먹는 고기는 절제하겠다. 학대 속에서 공장에서 막 만들어진 그 생명에 대한 학대를 내가 그냥 눈 감고 먹지는 않겠다. 그런 조그마한 그 신앙적 양심의 발로라고 생각하는데요. 동물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인식이 부재한 가운데 자행되고 있는 학대들. 풍요로운 식탁 이면에 담긴 동물들의 고통을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은 아닌지 기독교인으로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그 밖의 교계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을 차례로 방문하고 국정 운영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은 총리 취임 이후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황 총리는 사회 전반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교회가 가르쳐주고 본을 보여주길 바라며 특히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연합을 방문한 황 총리에게 양병희 대표회장은 정치 문제와 각종 갈등, 통일 문제 등 과제가 많지만 이를 잘 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황 총리는 나란 일을 정부만 하는 시대가 지났다며 교계가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캄보디아가 NGO 활동 규제 법안을 만들어내고 의회 통과까지 마쳤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NGO 기관이 많이 들어가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결정들이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캄보디아 현지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교 선교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병교 선교사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의회에서 통과됐다는 법안은 사실상 NGO 활동을 규제하는 내용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긴 겁니까? 네, 본 NGO 법안은 힘센 총리가 자신에게 반대하는 단체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관찰이 유력합니다. 네. NGO법에 따르면 분기별 보고가 필수입니다. 업무의 진행 상황과 재정 상황에 대해 보고를 해야 하지만 그 범위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어떤 형태와 방법으로 업무를 지속적으로 보고해야 하는지도 밝혀지지 않은 것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면 추가 업무에 대한 부담과 어려움 때문에 NGO들은 자발적으로 프로젝트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은 NGO의 등록이 취소 거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법이 실행되면 모든 NGO들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NGO들은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미 승인된 단체라 하더라도 그 단체는 언제든지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NGO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고 당연히 개별 프로젝트들에도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법안이 마련될 때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적 입지를 나타내는 NGO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네. 다른 국가의 내정 간첩이라 생각하는 당국이 이런 법안을 만든 것입니다. 캄보디아 당국은 NGO를 통해 들어오는 테러리스트들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이러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향후 우리나라 NGO 기관들도 이런 점들을 잘 유념해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NGO 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NGO 단체들이나 캄보디아 인권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안 작성 절차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완전히 외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반대 시위자들은 법안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다며 정부 집권 여당 CPP를 반대하는 시민 집단 세력을 완전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네. 한국의 NGO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 곳이 바로 캄보디아인데요. 첫째, NGO 활동이 언제 문을 닫게 될지 모른다. 둘째, 자발적으로 프로젝트를 줄여야 할 수도 있다. 셋째, 활동을 지속한다 하더라도 행동에 제약이 따른다. 이런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활동하시는데 각들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요. 이런 정책들도 캄보디아에서의 NGO 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지혜롭게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선교를 사실 나가서는 그 나라 법에 따라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앞으로 캄보디아 NGO 사역에는 지혜가 더욱 필요해진 것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부디 NGO 기관과 캄보디아 당국이 좋은 협력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쌓아올린 시간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시간의 무게를 역사의 이름으로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3.1운동에 앞장섰던 유관순 열사의 신앙이 내려오는 충남 천안 매봉교회의 믿음의 유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충청남도 천안 지령리. 미국 북한미교 스웨라 선교사의 기도의 터전 위에 세워진 매봉교회. 18. 약관의 나이도 안 된 앳된 소녀 유관순은 나라 일을 운명에 놓인 백성들의 마음에 민족운동에 불을 붙였고 교회를 중심으로 한 애국 애족운동은 매봉교회의 살아있는 역사가 됐습니다. 매봉교회가 그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가 처음 전파될 때 설립된 110년 된 전통 있는 교회입니다. 그 당시 유관순 열사가 남자들도 하기 어려운 독립운동을 하셔가지고서 역사학자들은 한국의 잔타크라고 이렇게 칭송을. 나라의 운명이 촛불 앞에 선 것처럼 심히 위태로웠던 시절. 국가의 안위를 나의 생명과도 같이 여겼던 유관순 열사. 그녀가 신앙의 양심과 민족적 신념으로 높이 들었던 민족운동의 횃불은 마른 들판에 불 번지듯 삽시간에 백성들에게 번져나갔습니다. 1905년도에는 을사늑약이 있었는데 그 을사늑약 때에 교인들이 이제 의병 활동을 합니다. 가담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일본 사람들이 의병에 가담한 청년들을 붙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연설을 한 다음에 아주 강렬하게 대항하는 젊은이들 3명을 총살을 시킵니다. 또 2년 후에 1907년에는 국채보상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국채보상운동 때에 교인들이 돈을 모읍니다. 돈을 모아서 대한매일신보사에다가 돈을 갖다 줘요. 그걸 보고 그랬는지 그 일본 사람들이 이 지령리 야소교당은 천안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인데 2년 전에도
그렇게 하더니 또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군인들을 보내서 이 교회를 다 불질러 버리고 맙니다. 그 교회가 다 불타 없어졌는데 교인들이 또 이제 가만히 있겠어요? 일본 사람들도 두려워했던 믿음의 사람들. 무너진 예배당을 재건하듯 그들은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 위해 전국에서 만세운동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매봉교회 교인들이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그동안 만들어 놓은 태극기를 가지고 그 아오니 장터에 모여서 교인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태극기를 나눠주고 이제 모이게 한 다음에 유관순 열사가 쌀가마니에 올라가서 연설을 했다 그럽니다. 연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인원 전도사님이 독립선언을 하고 지역에 있는 분들, 장터에 있는 분들이 많이 또 참여하게 돼서 그래서 3천여 명이 그렇게 모인 집회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포여, 대한동포여. 유관순 열사의 애끓는 연설은 나라 잃은 슬픔을 단단한 저항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가 순국하고 또 그런 많은 그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도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그들의 신앙을 따라가려고 민족의 운명과 함께했던 신앙 공동체 매봉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믿음의 뿌리는 그 장구한 역사와 함께 위대한 신앙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시민 등 6,500여 명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서울 광장에서 열린 퀴어 문화축제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축제로 감독하지 못하고 음란 행위와 음란물 게시, 제조, 판매를 방치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서울시장을 고발한 것이 어떤 의미이며 또 어떤 파장이 있을지 에드버켓 코리아 사무총장이신 고영일 변호사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분주하시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변호사님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박원순 서울시장 고발을 주도한 김진 씨와 전화 연결해서 어떤 고소장을 내었는지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장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하셨는데요. 서울시장을 고발한 이유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서울 광장에서 그 퀴어 문화 축제하고 또 서울청 그 지하 태평홀에서 플라이드 페어 축제가 이제 열린 거에 대해서 그 자체가 건전한 그 이제 용인할 수 있는 문화 활동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이제 고발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서울시 자체가 이제 시민을 대표하는 그 행정청으로서 서울시장을 위시해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서울 시민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이제 서울시장이 자기 직권을 남용해서 그거를 허가해줬기 때문에 또는 방치하고 방조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로 서울시청 공무원을 비롯해서 그 위시에서 이제 행정청의 이제 책임자인 서울시장이 최종 이제 책임자이기 때문에 서울시장도 역시 그 행사에 이제 지원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 또 지원하에 이제 그런 행사가 이루어진 점을 이제 고려해 볼 때 서울시장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울러 서울시 공무원들과 함께 조사할 때 박원순 시장도 함께 조사해달라는 취지로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네네. 서울 시민 6,510여 명이 이렇게 고발했어요. 네. 그 배경에는 지난달 28일에 있었던 퀴어 문화 축제가 있는데요. 그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또 법적 위반 행위로 보셨는지요? 우리나라 형법 244조하고 243조에 의하면 이제 그 성수치심이나 혐오감이나 이런 거를 유발할 수 있는 물건이나 이런 거를 제조해서
전시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자기네 행사도 뭐 이제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이제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이제 분노를 자극해 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케 할 수 있는 이제 음란물을 현장에 서울시청 광장에 벌건 대낮에 그것도 이제 수도 한복판에서 음화동을 이제 반포하고 이제 배포했다는 얘기에 팔았다는 얘기인데 네. 전시해놓고 그런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른 사람이 했을 때도 당연히 처벌을 받는데 이분들이라고 해서 그런 책임을 면한다는 것은 좀 형평원칙에 어긋나고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행위자들도 역시 함께 같이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네. 네, 그렇군요. 향후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네, 변호사님. 오늘 같이 이렇게 전화 내용 들으셨는데요. 네. 과연 이게 법적으로 타당한지 이게 참 우리는 궁금한 것인데요. 직권 남용이라든지 또 공연 음란 방조 혐의 이런 것들이 과연 법적으로 고발에 타당성이 있을까요? 우선 이제 지금 고발한 내용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판단을 하면요. 그때 당시에 6월 28일 퀴어 축제에서 어떤 사람들은 참여자는 거의 벗은 몸으로 망사옷만 입은 채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방금 고발장을 접수한 김진 씨가 지적한 것처럼 여성의 성기 모양을 그대로 본뜬 쿠키를 만들고 거기에 하얀색 크림을 칠해서 이거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금 행위까지 하고 있었고 이런 행위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 공연물 판매, 제조 그리고 반포하는 행위는 형법에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성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서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던 쿠키 문제, 그 이름도 아예 여성의 성기 이름으로 그 쿠키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네. 보통 사람으로서는 정말 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법 243조에서 말하는 음란 물건 반포죄 그리고 음란 물건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제조하는 행위 244조에서 처벌하고 있는데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징역 1년 이하 그리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연 음란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설사 그게 공연 음란죄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공연하게 여러 사람이 눈에 띄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또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면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그런 자들은 사실 경범죄 처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지가 없었죠. 그리고 광장 사용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조례로 정하고 있어요. 서울특별시 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그 시행을 위해서 규칙을 두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 사용자들이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나 판매 행위 그리고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명백하게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제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발장에서 나온 직무유기 내지는 이런 공연물 판매 제조 행위 그리고 뭐 청소년 보호법 위반 경범죄 처벌법 위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이걸 방치했기 때문에 방조 문제까지가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보호법이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것을 무차별적으로 보여주고 또 판매했던 이런 모습들 이건 또 법적으로 물을 수 없을까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부터 청소년 보호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청소년들이 19세 미만자가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런 약물들 내지는 뭐 이런 부분을 제지하는 그 근거가 되는 법이 바로 이 청소년 보호법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이 유해 물건을 판매하는 거를 이제 금지하고 있고 네네. 판매했을 때는 이 형법보다 네네. 특별법이기 때문에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음란한 물건, 아까 말씀드렸던 쿠키라든가 아무런 제지 없이 거기에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간 청소년들에게 판매도 하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배포하기도 하고 네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이런 청소년 보호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정말 시원한 대답을 들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또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 과연 이런 서울광장 같은 중요한 장소에서 이런 태폐적인 문화적 행사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때 그 결과는 어땠는가 하는 이 상황들이 궁금해집니다. 예, 종전에는 서울 이 광장에서 이런 행위가 없었고요. 없었습니다. 예, 작년에 퀴어 축제가 신촌에서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신촌에서는 이런 그 위법 행위가 자행될 것이 우려돼서 서대문구청장이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성애자들은 축제를 강행해서 이런 행위들을 해서 이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예. 벌금형을 받았군요. 예. 그렇다면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불법 요소가 있었다는 건데요. 네. 사실 서울광장이란 것이 서울 시민을 위한 건전한 문화 공간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을 이렇게 대표적인 벌금을 물어야 하는 그런 기관에 이게 허용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직권남용이라는 얘기인데요. 예. 사실 이 부분에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직권남용이라기보다는 이제 직무유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것, 하지 않거나 해태하는 이 부분을 처벌하는 부분인데요.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에 메르스 때문에 전국이 정말 공포에 떨고 있었고 정부와 관계 병원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랬죠. 그런데 이제 박원순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정부를 비난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이제 염려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굉장히 주가가 인기가 올라갔죠. 올라간 상황이었는데 그 축제는 메르스가 확산될 가장 좋은 상황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수개국,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많은 동성애자들이 참석을 했고 6,500명이라는 동성애자들이 한꺼번에 모여있는 장소이고 그 주변을 이 성도들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만 명이. 자, 거기에 메르스 환자가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메르스가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서울시 광장 조례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광장 사용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면 시장은 신고 수리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상황은 메르스의 위험 때문에 메르스가 진정된 다음에 변경하든가 아니면 취소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시장이 요 광장조례에서 시장에게 그러한 권리를 주고 있는데 그 권리를 시행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강행하고 그리고 광장 사용 조례에 나와 있는 준수 사항을 위반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고조차도 하지 않고 강행하도록 놔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무유기나 방조 문제가 이제 명백하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시민들이 분노하게 된 것이죠. 전시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대했는지 그 내막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퀴어 문화 축제에서 일어난 이런 음란한 문화 축제 행사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계속 반복 질시 또 이게
앞으로 분열 양상을 일으키게 될 텐데요. 예. 대구에서도 계속 있을 네. 것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축제들이 이어질 텐데 이번에 이런 고발장 접수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시민단체들이 고발장을 접수할 수 있는지요? 네, 당연히 접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은 사실은 이제 경찰이라는 이 사법기관이 이런 음란 물건 판매, 제조, 소지하고 있는 행위 그리고 공연한 음란 행위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호를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건 현행범으로 네. 체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거를 방관했다는 거죠. 네. 다만 이번에 이러한 고발장을 접수함으로 인해서 추후에 그 행사를 주최한다는 측에서 이 음란 물건을 판매한다든가 그리고 청소년들을 거기에 접근시킨다든가 하는 행위 등은 앞으로는 일어나기가 힘들 겁니다. 네. 정상적인 일반적인 축제에서 나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축제를 하라는 것이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네, 네. 이런 의미에서는 이번 고발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한국교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6월 29일, 6월 26일이죠.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게 전 세계적으로 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일환으로 동성애자들이 이번에 굉장히 그 고무돼서 이런 축제도 강행하고 했는데 최근에 그 대전에서 조례를 양성평등 기본법에서 그 시행을 위해서 나온 조례를 제정하면서 양성평등이란 개념을 빼고 네. 성평등이란 개념을 집어넣고 성소수자, 즉 네. 동성애자들을 거기에 여성평등을 위해서 나온 법에 위임된 조례인데 그것을 성소수자들을 거기에 편입을 시켰어요. 그렇군요. 예, 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동성애 그 물결들이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잘 방어를 해서 네네. 전 세계 교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중복이자 절기상으로 대서입니다. 한여름의 절정을 지나고 있다는 건데요. 습도가 많이 높습니다. 건강관리, 불쾌지수 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